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이노미얼 모델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그거를 바이노미얼 모델에서 그 노드 포인트들을 무한대로 보내면 컨티뉴어스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블랙슐제 모델이라고 그러고 오늘부터 그 유명한 블랙슐제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블랙슐즈 PD를 드라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가정을 좀 하고요. 이렇게 가정을 좀 보죠. 먼저 주가가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띈다는 거고요.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 시뮬레이션도 해봤고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로도 냈고 그래서 익숙할 겁니다. 이게 지오메트릭 브라운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게 이걸 데일리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주가에. 그러면 여기는 디터미니스틱 파트고요. 여기는 랜덤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라틸리티라고 부릅니다. 요걸 가정을 하고요. 좀 생각해 보면 리즈너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것 같다는 거고 우상향으로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질곡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이고요. 그다음에 프릭션리스 마켓이라는 거는 프릭션 마켓을 이해를 하면 프릭션리스 마켓을 이해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뭐 손절을 하고 싶어요. 혹은 뭐 익절을 하든가. 그럼 내가 그거를 주문을 내면 주가가 빠져요. 왜냐하면 저가 가지고 있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식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한 100만 주를 털어내야 된다. 그러면 100만 주를 한꺼번에 훅 던지면은 웬만한 주식은 하한가로 가겠죠. 프릭션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식을 100만 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 훅 올라가요. 인위적으로. 프릭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프릭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tinuous trading이라는 거는 practically true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틱 단위로 거래가 될 텐데 증권거래소에 있는 컴퓨터에 틱 단위로 거래가 될 텐데 그 틱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0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컨티뉴어스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컨스탄트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딩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오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했을 때 리스크 프리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컨스탄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컨스탄트는 아니겠죠. 정확한 컨스탄트는 아니겠지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어떤 조그만 밴드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이 굉장히 만기가 짧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별 사고가 없겠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이자율이 뭐 요동칠 텐데 만기까지 별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more or less constant interest rate을 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 arbitrage라는 거는 아비트러지가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아비트러지가 있어요. 그 아비트러지만 노리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 노 아비트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트러지만 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보통 사람들은 아비트러지 기회가 없는 거죠. 아비트러지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비던드가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리어드 동안에 언더라잉 어셋이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언더라잉이 어떤 ETF 예를 들어서 월 배당 ETF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매월 배당을 하겠죠. 그러면은 엄밀하게는 노 디비덴트는 아니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조금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디비던드가 없는 언더라인에 대해서 모델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가정하고 리얼 마켓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챗GPT 보고 쓰라고 그랬군요. 오케이. 볼라틸리티 아까 컨스탄트라고 가정을 했는데 컨스탄트 볼라틸리티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 썼네요. 컨스탄트 볼라틸리티를 가정을 합니다. 이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요 뮤도 컨스탄트고요. 시그마도 컨스탄트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geometric Brownian motion을 가정했을 때 constant mu와 constant sigma를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volatility가 constant라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suggest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tant volatility 모델 대신에 여기 보면 헤스톤 모델이나 local volatility 모델, 그러니까 stochastic volatility 모델이라는 거는 volatility가 stochastic한 텀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local volatility 모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constant volatility를 업데이트한, 업그레이드한 시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ntinuous trading, 예, frictionless 마켓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transaction cost가 있습니다. 그게 friction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bid-ask spread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건 liquidity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리퀴디티에 관련된 건데 그 외에도 트랜잭션 코스트 때문에 프릭션이 있고요. bid and ask 때문에 프릭션이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익스텐션이 있다고 그러고 no dividend. 오케이. 실제로 디비던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에 집어넣는 심플 방법이 있어요. 약간 리얼리티하고는 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 익스텐션은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constant risk free rate. 그래서 interest rate는 당연히 fluctuate 하고요. 그래서 만기가 긴 놈일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숀레이트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어요. 노아비트러지 관련돼서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블랙실즈 PD를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태까지 툴을 다 빌드업 했어요. 그리고 디스크릿 세팅에서 우리가 벌써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델타 해칭 아규먼트가 여기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블랙쇼즈 PD 드라이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토 렘마하고 델타 해칭 아규먼트를 사용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면서 할까? 오케이. 쓰면서 해봅시다. V가 옵션 밸류라고 그러죠. 옵션 밸류고요. S와 T에 관한 함수로. 만기는 다 주어져 있고.
옵션 밸류 옵션 벤츄리티는 보통 캐피탈 T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만족하는 PD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다음에 주가의 운동 방정식은 요걸 가정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자율은 R이고 그래서 옵션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을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토렘마를 써서 그러면 dv는 vs d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ds는 mu s dt 시그마 s db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ds 스퀘어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스퀘어 s 스퀘어 dt. 그러면 요거는 dt 텀이 있고요. db 텀이 있어요. 요 거꾸로 읽읍시다. 이게 vt고요. 이게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s 스퀘어 vss. 다음에 요거는 vs ds. 다음에 요거는 시그마 s vs.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옵션 밸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해칭 아규먼트는 뭐냐면 주식을 델타주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델타 S는 mu S dt 시그마 S dB예요. 그죠? 여기다가 델타를 붙여요. 그러니까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 옵션이 리스키해요. 그래서 내가 그 리스키한 거를 죽이기 위해서 해칭을 걸어주는데 주식을 델타주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DV고 그래서 d파이라고 보통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dt 텀이 있고요. db 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게 제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델타가 뭐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델타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vs 맞죠? 그러면 vt µs vs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s 스퀘어 vss 그 다음에 이쪽이 µs 마이너스 vs 그러면 델타를 이렇게 세팅하는 순간 여기가 0이 되고요. 이게 날라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포트폴리오는 순간적으로 리스크 프리 포트폴리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R 파이 DT가 돼. 그리고 여기 파이는 뭐죠? 파이는 V 플러스 델타 S V 마이너스 S VS 맞죠? 오케이. 다 됐어요. 그러면 VT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S 스퀘어 VSS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 다음에 여기 R이 있어요. 이게 일로 가면 RS VS 여기 일로 가면 마이너스 RV 골체 네, 이게 블랙실 PD예요. 이게
그 유명한 블랙슐 PD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드라이브 한 거 별거 없어요. V를 S와 T에 관한 함수로 쓰고 이또를 써서 dv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델타 해칭을 걸어줘요. 그래서 d 파이를 계산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r 파이 dt다. 네,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게 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시그마는 있는데 뮤가 사라졌어요. 뮤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밸류 계산을 할 때 시그마는 중요한데 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디스크릿 세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100에서 110 가는 게 90%고 여기가 90 가는 게 10%인 예를 들어서 콜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10%고 여기가 90%고 동일한 콜백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페이오프가 여기가 10이고 제로거든요. 그죠? 그러면 Q가 계산이 되고요. Q는 요거하고 무관해요. 요 physical probability라고 보통 그러는데 업할 확률하고 다운할 확률이 지금 두 개의 어셋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확률하고 무관합니다. 요 Q 계산할 때. 요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예, 포뮬라 까먹었는데 요 숫자가 볼라틸리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요 확률이 뮤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슐즈 PD에서 보면 시그마가 관련이 있는데 시그마가 요거랑 요 숫자랑 요 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뮤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요 확률인데 요 확률과는 무관해요. 질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긴 해요. 근데
요 확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 폭이 중요합니다. 요 두 개의 숫자가 중요해요. 바이노미얼 모델에서. 바이노미얼 모델 포뮬라를 한번 볼까요? 바이노미얼 모델 보죠. 오케이. 여기 백워드 인덕션 할 때 이자율 들어갔고요. P가 들어갔죠. P라고 썼는데 그 하드 카피 강의 노트에서는 Q라고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Q가 어떻게 주어졌냐? 윌모트 세팅에서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Q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업 다운이 요 두 개 숫자거든요. 그죠? 업 다운이 요 두 개 숫자고 그 다음에 여기 R이 들어가 있죠. 그죠? 요게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확률은 프라이싱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 두 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볼라틸리티를 의미하는 거고 요 두 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뮤를 의미합니다. 근데 디스크릿 세팅에서도 보면 요 두 개의 숫자는 프라이싱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요 두 개의 숫자가 프라이싱 할 때 관여가 돼 있고. 질문 있어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이 시어리 봤을 때 그게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분 방정식 풀어야죠. 예, 예. 저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방정식을 주면 방정식을 풀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게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보죠. 이 만기는 여기 어디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만기 때 어디에 만기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콜이라고 그러면 여기 콜의 페이오프고요. 풋이라고 그러면 이게 풋의 페이오프예요. 여기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양수면 그대로 킵하고요. 이게 음수면 0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만기 때 조건이 V에 ST라고 쓰겠습니다. STT는 콜이라고 그러면 ST 빼기 K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콜인 경우에 만기 조건이 푸시라고 그러면 이 풋의 만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콜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콜도 있고 푸트 있고 한데 일단 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푸트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방 정식이 주어져 있고 만기 때 밸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의 V 값이 얼마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 주가가 어디에 랜딩하느냐에 따라서 V 값은 그때 만기 때 페이오프는 결정이 날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옵션의 밸류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 미분방 정식을 풀고 터미널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제 요 미분방 정식의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조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습니다. S가 만족을 해요. V에다 S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VT는 제로고 그 다음에 V를 S로 두 번 미분하면 제로예요. 그다음에 V를 S로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V를 S로 한 번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RS가 되고 마이너스 RS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그 자체가 블랙슐즈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만족을 합니다. V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R이 하나 튀어나오죠? RV죠? 그 다음에 V를 S로 두 번 미분하면 0이죠? V를 S로 미분하면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V 제로.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델타 해칭에서 사용할 때 그 해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프로덕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상품.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이 블랙슐즈 미분방 정식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히 컴바인 한 것도 당연히 블랙슐즈 미분방 정식을 만족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블랙슐즈 미분방 정식을 만족하고 동시에 터미널 컨디션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네, 그 터미널 컨디션 무시하고 생각을 하면 두 개의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non-제로 디비전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어, 아, 읽어보세요. 어. 나중에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미분방 정식을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미분방 정식이고요. 이거 콜이라고 그러면 터미널 컨디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면 블랙슈즈의 콜 옵션 포뮬라가 나오고요. 트리비얼 솔루션 얘기했고, 오케이. 이게 포뮬라입니다. 이게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고요. SN D1 빼기 KE의 마이너스 RT ND2 이렇게 되고요. D1, D2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푸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S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S가 들어가고 D1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D1 들어가고 마이너스 K 대신에 K 들어가고 D2 대신에 마이너스 D2 들어가고 D1, D2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포뮬라니까 이거 확인을 해볼까? 확인하기 귀찮네요. 이렇게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확인을 해보죠. 확인하기가 싫네. 오케이. 이게 포뮬라입니다. 여기 포뮬라고, 이 포뮬라가 위에 임플리멘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죠. 지금 100이 스트라이크이고요. 100이 스트라이크이고, 콜 옵션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풋 옵션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블랙슐즈 포뮬라를 이용해서 콜하고 풋을 계산을 해보면 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요거 그대로 코딩한 겁니다. 여기 블랙슐즈라는 거기에 컴퓨트 옵션 프라이스가 있어요. 한번 코드를 좀 보죠. 여기고요. 블랙슐즈 해서 컴퓨트 옵션 프라이스 하면 콜하고 풋이 계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포뮬라 그대로 친 겁니다.
포뮬라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거 타이핑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이고야. 오케이. 이게 어떻게 임플리멘트 되어 있나 봅시다. 오케이.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적에 S0, K, maturity, R 다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쭉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D1, D2가 필요하니까 업데이트 D 하면 D1, D2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게 D1, D2 계산하는 건데 요거 제대로 됐나 봅시다. 로그 안에 S 오버 K E의 마이너스 RT를 밖으로 뺐군요. 이 마이너스 RT를 밖으로 빼면은 어떻게 되나요? RT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RT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디폴트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써놨네. 오케이, 이거 위로 가면 2분의 1에 시그마 스퀘어의 t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요 위로 올렸어요. 요거를 위로 올리면 2분의 1 시그마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으니까 시그마 스퀘어가 된 거고요. 스퀘어 루트 t가 밑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 t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R이 제대로 들어갔나? 마이너스 RT.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D2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D1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루트 T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루트 T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compute option price 하면 이제 이게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콜부터 보죠. S0 여기 S0 여기 S0 그 다음에 요거는 Q 텀이네요. Q는 지금 디폴트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Q가 지금 디폴트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N 스탯놈의 CDF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D1이 들어간 거고요. 빼기 K의 K의 2의 마이너스 RT 그 다음에 캐피탈 N D2 오케이. 풋은 풋콜 패러티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군요. 오케이. 풋은 콜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군요. 예, 그러면 풋콜 패러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생각해 보면 단순한 겁니다. 머처리티에서 콜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풋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콜 하나 가지고 풋은 하나 빼고 그러니까 콜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풋은 마이너스 1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t에서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캐시 K인데 지금 이자율로 할인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돼. 캐시가 요만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만기 때는 K가 되겠죠. 그죠? 지금 풋하고 콜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만기 때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캐시를 지금 요만큼 홀드하면 이게 만기 때 K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S랑 똑같죠. 맞나요? 예.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콜의 현재 가격이 있을 거고 풋의 현재 가격이 있을 거고 캐시의 현재 가격이 EM-RT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풋콜 페러티예요. 오케이. 맞죠? 다시 한번 볼까요? 풋하고 콜의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니까 풋을 매도 포지션을 하면 저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이 될 거고요. 그걸 K만큼 올리면 주가예요. 만기 때 주가예요. 근데 만기 때 K라는 캐시는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이게 풋콜 페널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풋은 오케이. 요 풋은 콜하고요. 그 다음에 요 S가 마이너스 S로 되겠죠. 마이너스 S고요. 근데 지금 여기 Q가 붙어 있고요. 요거 Q는 제로라고 생각하세요. Continuous Dividend Rate인데 제로라고 세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K에 여기에 붙죠. 그죠? 이게 풋콜 페널티를 사용해서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주어진 S0, 주어진 세팅에서 풋콜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SKT, R, 시그마, Q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거는 컴퓨트 옵션 프라이스 해서 지금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옵션 프라이스를 계산을 한 거고요. 하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도 옵션 프라이스를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건데 단지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로 주어져 있는 주간이 뭐 그런 거를 그냥 임의로 주었을 때 계산할 수 있도록 동일한 코드예요. 요번에 예, 예. 요번에는 나눠서 썼군요. 여긴 콜하고 여긴 풋하고 저거 컨시스턴트하게 코드를 짜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compute option price 그러면 요거는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SKT 여기 이니셜라이즈 할 때 여기 이니셜라이즈 할 때 요 세팅을 그대로 따라서 그 세팅 하에서 풋하고 콜을 계산을 한 거고요. 이 하다 보니까 다른 시츄에이션에서의 풋콜도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시츄에이션에서 콜 계산하고 다른 시츄에이션에서 풋 계산하고 그렇게 코멘트 닥스트링이 더 기네. 오케이. 질문 있어요? 네. 지금 스몰 t는 제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캐피탈 T라는 건 사실 잔존만기를 얘기해요. 오케이. 됐나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예,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트래디셔널한 PD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안 풀 거예요. 너무 복잡해. 이거 풀다가는 한 2시간 걸려요. 이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 뭐 OD나 PD 들어봤으면 거기서 많이 맨날 하는 방법이에요. 변수 변환해서 또 변수 변환해서 또 뭐 인테그랄 팩터 뭐 붙여서 뭐 엎어치고 매치고 막 그러면 심플한 미분방 형식이 나와요. 그럼 심플한 미분방 형식 풀고 다시 백워드로 변수 변환 백워드로 하고 막 하는 겁니다. 예. 그게 6번 방법이에요. 그래서 6번 방법은 뭐냐면 지금 블랙쉴드 PD가 있는데 그걸 변수 변환을 막 해요.
변수 변환을 막 해요. 그러니까 힐 이퀘이션이 나와요. 힐 이퀘이션 우리 많이 풀어봤죠? 중간고사 때 많이 시험 봤죠? 내 기억에 힐 이퀘이션을 손으로 푸는 걸 세 가지 방법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푸리어 시리즈를 써서 한번 풀어봤고요. 펀더멘털 솔루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봤고, 그다음에 FFT를 이용해서 풀어봤고, 차후적 아무거나 풀어요. 그래서 다시 백워드로 쭉쭉쭉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안 할 거고요. 변수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여기에는 또 스몰 t가 있네요. 스몰 t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변수 변환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잔존만기고요. 예, 요거는 로그 스탁 프라이스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V도 V를 보지 말고 만기대로 올려서 만기대 밸류로 보고. 오케이, 여기 로그 스탁이고, 예, expected 로그 스탁 프라이스라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요게 로그 스탁이고 로그 S고 만기가 되면 증가하겠죠. 네. 그다음에 모든 밸류에이션은 다 만기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밸류도 만기 때 기준으로, 그다음에 로그 스탁 프라이스도 만기 때 기준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풀어요. 풀어서 다시 백워드로 쭉쭉쭉쭉 가면 원상복구. 이 방법을 한 저가 두세 번 해봤나? 두세 번 해볼 때마다 틀려가지고. 예, 쉽지 않아요. 변수 변환 몇 번 하면 정신이 없어요. 질문 있어요? 요거 기말고사에 내면은 2시간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인만 칵스 포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파인만 칵스 포뮬러 잊어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봅시다. 오케이, 이거예요. XT가 움직여요. XT가 움직여서 이걸 보시죠. 요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요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만기 때 U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블랙슈즈의 PD가 될 거고요. 요게 만기 때 콜옵션 혹은 풋옵션의 페이오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하고 블랙슐즈 PD를 비교를 해보죠.
어디로 갔나?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위에는 파인만 칵스의 PD이고요. 밑에는 블랙실즈의 PD예요. 그러면 뮤가 뭐가 돼야 돼요? 뮤가 뭐가 돼야지 되나요? RS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는 뭐가 되면 될까요? 시그마. 시그마 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파인만 칵스 세팅에서 뮤라고 했던 거하고 시그마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뮤를 RS, 시그마를 시그마 S라고 그러면 우리가 파인만 칵스에서 보고 있던 PD가 정확하게 블랙슐즈 PD입니다. 그러면 파인만 칵스에서 얘기하는 뮤하고 시그마는 뭐냐? 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X가 주가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X에서 뮤하고 시그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ds를 rs dt 이게 뮤에 해당되는 거고요. 시그마 s db 이게 시그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운동 방정식에서 뮤와 시그마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RS, 뮤가 RS고요. 시그마가 시그마 S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하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대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뮤가 여기는 R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까 바이노미얼 모델로 생각을 하면 그 up probability, down probability 그거랑 그 밸류에이션하고 무관하다고 그랬죠? 네, 그 로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파인만 칵스 포뮬러를 그 세팅해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주가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주가의 운동 방정식을 ds는 mu s dt 시그마 s db가 아니고 요게 r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세팅을 했을 때 요게
그러면 U의 ST는 ST가 S예요.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요게 요게 의미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죠. 지금 현재 S에서 출발을 해요. 지금 S에서 출발을 하고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이후에는 주가가 ST까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옵션의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고요. 그걸 이자율로 현가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준. 그러면 이게 무슨 방정식을 만족을 하냐?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U가 뭘 만족을 하냐면 만기 때는 옵션의 페이오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만기 전에는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요 미분 방정식이 정확하게 블랙슐즈 P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파인만 칵스 포뮬라에 의하면 요거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ST는 우리 요거 계산을 하면 이게 로그 노말이에요. 우리 요거 요거 SD 풀었죠? 중간고사 때? 그죠? 중간고사 때 SD 풀었고요. 예, 중간고사 때 요 분포가 로그 노말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요 ST의 PDF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고 2a-r dt fx probability x 인테그랄 dx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오케이. 예,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U고요.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주가 운동 방정식에서 여기가 뮤가 들어간 게 아니고 R이 들어간 거예요. 그 운동 방정식을 쓸 적에 요 브라우니안 모션을 Q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조금 깊은 뜻이 있긴 해요. 근데 예, 거기까지 뭐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브라우니안 모션인데 여기에다 R을 쓰면 여기에다 Q를 붙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Q는 리스크 뉴트럴 메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파인만칵 포뮬라에서 나오는 U가 요 미분방 정식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뮤가 R ST 시그마가 시그마 ST라고 했을 때 요 미분방 정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만족하게 하도록 우리가 요것과 요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파인만 칵스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거고 블랙슐즈에서 사용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파인만 칵스에서 사용하는 요 PD가 블랙슐즈에서 사용하는 PD랑 아이덴티파이가 되도록 뮤를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시그마를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블랙슐즈 PD는 파인만 칵스 세팅하고 일치가 됩니다. 터미널 컨디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파인만 칵스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적분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적분 형태는 별거 아니고 이거예요. 요거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됐고요. 그러면 ST를 찾아야죠. ST의 분포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 한 거니까 이렇게 ST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로그 ST가 노말이고요. 그 얘기는 ST가 로그 노말이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몸소 적분을 체험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우리 좀 심플리파이를 합시다. 현재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몰 t가 현재 시간을 스몰 t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로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콜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x-k의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로그 s 아
어, x 대신에 2의 x를 쳐다보는 것 대신에 로그를 취해서 생각을 합시다. x를 로그 뭐라 그럴까? 아니 로그 x를 그 사이라고 그럴까? 변수 변화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 x를 그 사이로 하면 요거는 2의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1 over x dx는 d xi가 되고 그러면 dx는 x d xi니까 2의 xi d xi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 over square root 2 pi sigma square 스몰 t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pi 시그마 스퀘어 2에 마이너스 아이고야 xi 마이너스 something square 2 시그마 스퀘어 t 여기에 들어갈 게 로그 s 플러스 r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2 t 제대로 했나 봅시다. 이건 페이오프고요. 지금 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우리가 log st를 쓰는 게 편하니까 log st를 변수로 본 거예요. 그러면 fx는 x 빼기 k의 이건데 x는 2의 그 사이로 바꾼 거고요. dx는 맞죠?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우리가 잘 아는 정규분포를 사용하려고. 됐나요? 맞죠? 아닌가? 아니, 잠깐만. fx, 자, d, dxi, dxi인데.
그냥 로그로 할까? 로그 노말로 할까? 아, 이게 안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붙어야 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st 말고 로그 st를 크사이라고 쓰면 이거는 g의 크사이에 관한 펑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요거의 probability xi, d xi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xi를 변수로 그러니까 요거를 변수로 보지 말고 요거를 변수로 보면 이렇게 써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p xi, d xi 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붙어야 돼. 이게. 아유, 적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st의 펑션으로 형태로 쓴 거고 지금 이 밑에는 xi 그러니까 로그 st에 관한 펑션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페이오프는 xi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요한 건 fxi, xi의 density 펑션 dxi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요거 필요 없어요? 아이고야. 예, 적분을 해야 돼. 아이디어는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게 PD 하는 것보다는 심플해요. PD 그냥 히디케이션으로 해서 히디케이션 풀고 그 다음에 백워드 하는 것보다는 간단해요. 그래서 integrate to get the call and put price. 네, 네, 예.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예. 시간 있는 데까지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게 크사이가 로그 K일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사이가 로그 K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크 로그 K보다 작으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로그 K부터 적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그 K부터 적분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플러스는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텀이 하나 있고 요 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텀을 separate해서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은 로그 k부터 인피니까지 2의 마이너스 rt 그 다음에 페이오프에서 2의 x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ensity function 이 부분이 요거예요. 다음에 빼기 k 나머지는 똑같고 두 개 적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요게 붙어 있고요. 하나는 요게 붙어 있고. 됐나요? 두 번째 거는 쉽네요. 지금 보면 요거는 상수예요. 상수고 지금 요거는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에 요게 있으니까 누적 정규분포를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이 조금 쉽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RTK에 probability x가 뭐보다 크면 되냐면 로그 k보다 크면 돼요. 이게 노멀 위에 있는 거 형태예요. 그러면 표준 정규 오케이 요거는 나중에 보고 표준 정규 분포로 하면 오케이. 로그 k 빼기 평균 의 윗단이네요. 뭐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만나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 게 요거예요. 콜에서 뒷단. 콜 프라이스에서 뒷단을 계산을 한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에 K에 E에 RT 여기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의 CDF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요건데 요게 D2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D2면 돼요. 그래서 로그 S 맞았죠? 밑에 시그마 스퀘어 루트 T 맞았고요. 마이너스 K 맞았고 요게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맞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됐나? RT죠? RT. 예,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이해되셨죠? 예, 다른 건 다 집에서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여기 적분할 때 여기 요거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st에 가는 펑션으로 하지 말고 로그 st에 가는 펑션으로 고치면 이런 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적분이. 예, 제가 적분 여기 change of variable 할 때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예,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